사부 김정숙. 산속 오지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아가는 자연인이 늘어간다. 도시물에 탈이 나서 돌아온 농촌 사람도 있고 경쟁에 지친 도시 사람들 혹은 병원 진단서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십수년을 살며 이제 그들은 옛 노래 즐겁도다 산골짜기에 임의 마음은 너그러워라 즐거웠도다 언덕 그 위에 홀로 잠들고 홀로 말하고 잊지 않으려고 시경에 즐겁도다. 세상을 등진 현자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무소유이지만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쌉으로 산다. 도시 냄새로 찌들어갈 때 나도 골짜기 물처럼 살고 싶을 때도 있었다. 딸린 식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했다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서울 사는 친구가 책을 보내왔다. 작은 농장 꽃 이야기이다. 저자는 이준희이지만 언니 인준경이 동생 블로그에 쓴 글을 모아 쓴 글이기에 두 자매 꽃 이야기로 소개가 되었다. 영어 교사였던 준경은 서울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여서 그녀 동생의 삶에 대해선 들을 기회가 없었다. 2살 아래인 준희 씨와 나와 선후배인 것도 책을 읽으면서 알았다. 동생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대에 들어갔다. 준희는 함께 몰려다니던 동급생과 결혼, 연고 하나 없는 전라도 변산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단다. 1974년의 일이었다니 나에겐 상상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내 눈엔 빌딩 숲만 보였던 시기였다. 황금의 눈이 어두웠다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었다. 서울 산 준희 신혼부부는 왜 시골로 역주행했을까? 법정 스님도 영향을 받았다는 소로의 월든 애독자? 작가이고 사파를 그리며 산골에서 꽃을 심던 타샤 튜더의 삶을 흠모했나? 그 시절에는 법정의 무소유가 유행할 때였다. 이들 부부가 문명사회보다 깡촌의 삶을 선택했으니 세속 출세가 꿈인 나와는 이전 인자가 달랐다. 남편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깨역 같은 집을 지어줄까 콩역 같은 집을 지어줄까 라고 묻고는 흙 벽돌을 찍어서 고소한 맛집을 지었다. 밤하늘의 은하수만 바라보아도 배부른 낭만 부부라는 생각을 했다. 농사 짓고 텃밭에서는 채소가 자라고 뒷산에 올라 도라지 더덕 칡뿌리를 캔다. 산나물 비빔밥에 호박전 안주로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며 흥타령도 드높았을 것이다. 홍수, 가뭄, 한파, 병충 이런 침략자들의 괴롭힘에도 그들은 20여 년을 이겨냈다. 한날 청청병력의 사건이 그들 안방문을 강타할 줄이야. 남편이 병이 들었고 얼마 후 그는 아내 곁을 영영 떠나버렸다. 고소한 집에서 소꿉장난 아이들처럼 사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너무 컸었나. 질투한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다. 남편을 뒷산에 싣고 안악은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다. 대수술도 받으며 그녀가 기운을 차리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살아남은 그녀는 뒷산에 혼자 누워있는 남편을 지키며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남편 대신 그녀는 여러 반려를 만들었다.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그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준희는 블로그를 오픈했다. 사람들은 햇살과 노을에 꽃향기 실은 그녀의 글을 좋아했다. 그녀는 1월부터 백합,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상사화가 뾰족 올라온 것을 보고 봄이 오는 소리에 바쁘게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 수국, 붓꽃, 프레지어, 모란, 목단, 수선화 향으로 봄이 절정에 올랐다. 여름에는 글라디오러스, 옥자마, 비비치,
대청부채 붓꽃, 치자꽃 향기로 설레게 하고 산 중턱엔 노란 마타리, 숯부쟁이, 고마리, 달개비들이 그녀를 맞는다. 채송화, 부영꽃, 말발도리꽃, 겨울에는 동백꽃, 착꽃, 녹풀, 펜지, 마가릿, 납작 엎드려 핀 민들레 꽃이라니. 코딱지풀 베로니카도 핀단다. 그녀의 꽃길에서 요정들이 걸어 나올 것 같았다. 작가를 따라서 그녀의 꽃동산을 돌아보며 그녀의 그림의 색채에 취했다. 초록색 바탕에 오색으로 그려진 수채화가 평화롭다. 나는 무슨 색깔이라 말할까? 지난 날을 돌아본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우리는 생존의 과제가 있었다. 삶은 낭만이 아니라 투쟁하고 쟁취해야 했다. 바람 타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실전에 살았다. 준이 부부와는 출발선이 달랐다. 내 몸에 사는 아카시 나무 향기나 들국화 향보다는 아스팔트의 먼지나 매연이 배어 있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쫓아간 것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진흙길보다 아스팔트 위로 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나의 색깔은 황금빛이 아니라 누리꾸리한 똥색에 가까웠다. 나는 필명으로 옛 이름 국화를 불러왔다. 노란색으로 내 몸의 잡내를 찾고 싶었던 것이리라.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며 후회하기보다 나를 위로하고 싶다. 이제 이 무거운 갑옷을 던지고 알몸으로 나서도 두렵지 않은 나이도 되었다. 준희 씨는 낙우성, 길마, 가지나무, 위실나무에 대해서 강의도 했다. 블로거들은 그녀를 사부라 불렀다. 사부는 혼자이지만 사부놀이에 빠져서 혼자가 아니다. 사부놀이를 하는 준희 후배의 웃음소리가 자연에서 커져만 간다. 자연의 고립 속에서 자유를 찾은 나는 자연이다를 외치는 사부들의 하루가 성스럽다. 사부들은 우리에게 은밀한 자연의 속살까지 기뜸해준다. 블로거에서 준희 씨는 사부로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 그들 모두 자연을 품고 삶이 당당하다. 그녀 집 앞마당을 들어서면 사부는 내 축 처진 가슴 위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 같다. 나의 유전 인자도 진화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사부 김정숙.